자, 이번에는 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삼각형을 둘러싸는 외접원을 하나 그려줄 거야. 그리고 이 각들을 ABC라고 하고 이 변들을 ABC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두면 사인 법칙은 사인 A분의 A 그리고 사인 B분의 B 그리고 사인 C분의 C의 비율이 이 외접원의 지름인 2R이 된다는 거거든. 이게 의미하는 건 마주보는 각과 변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거든. 예를 들면 이렇게 A끼리의 비율 그리고 B끼리의 비율 그리고 이렇게 C끼리의 비율이 2R로 고정이 돼 있다는 얘기야.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로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각을 모르거나 아니면 변의 길이를 하나 모른다고 하더라도 마주보는 각과 변의 세트 하나만 알고 있다면 그게 비율을 고정시켜서 그 알게 된 비율로 나머지 변의 길이나 나머지 각의 크기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우선 사인 법칙을 처음 배운 사람들은 지금 일시정지하고 이 공식을 꼭 외워두고 넘어가자. 근데 사실 이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 사인 법칙을 도대체 언제 쓰냐는 거야. 지금부터 사인 법칙을 쓰는 타이밍 3가지를 알려줄 테니까 꼭 외워두자. 첫 번째, 문제에 외접원 반지름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인 법칙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사인 법칙을 의심해야 되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마주보는 각과 변의 세트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그 각이 특수각이라면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특히 이 세 번째 조건은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한 필수 조건이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고 그럼 이 3가지 꼭 외워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자, 문제를 보니까 그림과 같이 한 원에 삼각형이 2개가 내접해 있고 길이 AB와 각 ABD 그리고 각 BCA를 줬어. 이 문제를 사인 법칙을 써서 풀지 안 풀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 먼저 아까 배웠던 3가지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외접원 반지름.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세 번째, 마주보는 각 변의 세트. 각이 특수각이면 더 좋고 문제를 보니까 한 원에 내접하는 두 삼각형 그러니까 2번 조건이 나왔고 거기다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마주보는 각과 변의 세트가 나왔지. 그러니까 3번 조건도 만족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거다. 그러면 마주보는 각 변의 세트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 공식을 먼저 써볼 거야. 사인 30도분의 16 루트 2. 이 비율이 결국 외접원의 지름인 2R로 고정이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지? 선분 AD의 길이를 물어봤잖아. 얘네도 마주보는 각 변의 세트지. 이렇게 삼각형 2개가 사실 다른 삼각형이지만 같은 원 안에 있기 때문에 외접원의 지름인 2R은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사인 법칙 공식을 쓸 수 있어.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고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하면 물음표는 32가 되는 거지. 물음표가 AD였으니까 AD는 32가 되겠네. 다음 문제. 각 A, 각 B, 그리고 AB의 길이를 줬네. 이것도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을까? 아까 그 3가지 조건 떠올려 보면 되는 거야. 첫 번째, 외접원 반지름. 두 번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리고 세 번째, 마주보는 각 변 세트. 이 3개 중에 적어도 하나가 있어야 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지. 거기다가 3번 조건은 필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마주보는 각이랑 변 세트가 없지. 그래서 못 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각도 2개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각도도 금방 알아낼 수 있잖아. 그래서 각 C가 45도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니까 뭐가 나왔어? 마주보는 각 변의 세트가 나왔잖아. 이렇게 3번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마주보는 각 변 세트를 이용해서 사인 45도 분의 12가 2R로 고정이 된다 라는 공식을 먼저 써놓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AC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도 마주보는 세트가 생기지.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인 30도분의 물음표도 2R로 같은 비율로 고정됐다는 얘기지.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얘네들을 같이 계산해주면
물음표는 6 루트 2가 돼서 그게 AC의 길이기 때문에 AC의 제곱은 72.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지. 다음 문제 봅시다. 여기서는 지금 그림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려놔. 여기에서 각 A는 30도, 변 AC의 길이는 8, 변 BC의 길이는 4루트 2라고 주어져 있잖아. 그리고 각 C가 몇이냐고 물어봤어.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지 한번 다시 볼까? 1, 2, 3번 중에 3번 조건을 만족하지? 마주보는 각변 세트가 생겼잖아. 거기다가 각도도 특수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인 법칙을 쓸 거야. 그러면 마주보는 각과 변의 비율, sin A분의 BC는 2R로 고정이 될 거고, A는 30도였고 BC는 4루트 2였으니까 그 비율을 우리가 구하게 된 거지. 그런 상황에서 얘각 C를 물어봤기 때문에 sin C가 들어가는 사인 법칙을 쓰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각 C도 모르고 변 AB의 길이도 모르잖아. 이 둘 다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우리가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있네. 그럼 차라리 얘네 세트를 이용해서 공식을 구하는 게 낫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sin B분의 AC도 같은 비율을 가질 거 아니야. AC의 길이가 8이니까 얘네 둘을 잘 계산해보면 sin B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나오겠네. 자, sin B는 루트 2분의 1 어떻게 풀었었지? 삼각함수 방정식에서 배웠었지? sin 함수를 그리고 y는 루트 2분의 1을 그려준 다음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해주면 되는 거였잖아.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교점이 4분의 파이인 건 다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부분은 4분의 3파이가 될 거고 4분의 파이가 45도니까 4분의 3파이는 135도지. 그러니까 각 B는 45도거나 135도라는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 B가 45도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가 45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세 내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C는 105도가 돼야 되겠네. 그런데 문제에 예각 C라고 했었잖아. 105도는 예각이 아니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B가 135도라고 하면 여기가 135도고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물음표는 15도. 그러니까 각 C가 15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잘 이해됐지? 다음 시간엔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